네, 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 전 대표가 주도하는 새로운 미래, 그리고 김종민, 이원욱, 조응천 등이 이끄는 미래대연합, 이 두 세력이 공동 창당하기로 오늘 합의를 했습니다. 당명은 개혁미래당이라고 그러네요. 오는 2월 4일 날 창당대회를 열 예정이라고 하는데, 뭐 민주적 합의제에 따라 운영한다, 뭐 구체적 지도체제와 인선 등은 창당대에서 공개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오늘 나왔습니다. 제3지대 주요 세력들이 이준석 양양자의 개혁신당, 그리고 이낙연 조응천당의 개혁미래당으로 일단 재편이 됐습니다. 보수, 진보, 진영별로 나뉘면서 앞으로 이제 통합을 위한 논의는 이어가겠죠. 양측 모두 빅텐트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지만 각 세력별 이해관계는 대립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통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부터 통합 시기는 언제가 될 것인가, 이런 논의가 계속 지속이 되겠죠. 빅텐트, 뭐 중텐트 이런 이야기 하는데, 텐트라는 건 사실 뭐 언젠가는 접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빅텐트를 치든 중텐트를 치든 그것은 임시적인 방편에 불과한 겁니다. 지금 이렇게 막 서로 재편이 되면서 뭔가 빅텐트 구성에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빅텐트 구성의 관건은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간의 주도권 다툼이 없어져야만 가능한 겁니다. 사실은 서로 용이 되려고 하니까 누군가는 굽혀야 하는데 서로 굽힘이 없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낙연은 이낙연대로 뭐 이준석보다는 내가 더 우위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고, 이준석 입장에서는 내가 이미 주도권을 잡았는데 뭐 굽힐 이유가 없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가 나이수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개혁신당은 합당 논의에 대해서 언제든지 열려 있다, 이런 입장을 지금까지 고수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개별 창당이 아닌 이 한꺼번에 하는 이런 원샷 합당, 이런 것에 집중해 줄 것을 요구를 해왔지만, 오늘 이낙연 대표의 세력 그리고 조응천 쪽의 세력이 합당을 하기로, 그리고 2월 4일에 중앙당 창당대회를 하기로 결정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언론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빅텐트 밑에 중텐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분석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준석 대표는 이 중텐트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되거나 뭐 상의되거나 하는 그런 용어가 아니다, 그러면서 당신들끼리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는 거죠. 앞으로 제3지대 빅텐트 구성 한 발 한 발 가고는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쉽게 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오늘 그 이준석 대표가 한 말 중에 이 개혁미래당, 지금 이낙연 조응천당이 합해서 개혁미래당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 대표 이준석 대표는 개혁신당이 출범해서 개혁을 화두로 삼아서 이렇게 이슈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또 자기네들이 합쳐서 개혁미래당이라는 당명을 쓰는 거, 그 의도가 좀 너무 명백해 보인다. 그러면서 무임승차는 지하철이든 당명이든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우리가 이준석 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개혁이라는 화두를 지금 선점을 하고 가고 있는데 나중에 또 거기다가 당명에다가 개혁미래당 이렇게 쓰는 것은 좀 곤란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준석 대표는 하고 있는 겁니다. 양측 당 모두 뭐 개혁이라는 말이 들어간 것이 나쁠 건 없겠습니다만, 이미 이준석이 개혁신당이라는 당명을 쓰고 있는 마당에 이낙연 조응천당에서 더 당은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거기 집단이죠. 세력. 거기에서 이제 뭐 개혁미래당 이렇게 당명을 쓰니까 이준석 입장에서는 나와 너무 빨리 합치자고 나한테 압력을 넣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개혁이라는 이 화두는 우리가 지금 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슬쩍 올라오니까 무임승차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거나 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 전 대표의 새로운 미래,
그리고 미래대연합 이렇게 이제 공동 창당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제3지대 세력이 한꺼번에 모일 것인가 하는데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5곳이었잖아요. 그동안 뭐 이렇게 제 세력이. 그런데 이게 3곳으로 좁혀졌어요. 민주당 계열의 개혁미래당,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금태섭 의원의 새로운 선택. 이렇게 3곳으로 좁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5개 세력이 3개로 재편이 됐으니까 그러면 이들이 합당하는데 좀 더 쉬워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숫자로는 맞습니다. 5개를 하나로 합하는 것보다 3개를 하나로 합하는 것. 이게 더 쉬워 보일 수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왜냐하면 각 신당의 색깔이 이제는 오히려 진보 보수로 명확하게 갈렸어요. 그죠? 이낙연과 조홍천당이 민주계열이고 이준석 그 개혁신당은 국힘계열이고 뭐 이렇게 되면서 진보 보수로 명확하게 갈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좀 이질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죠. 여러 세력이 있어서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돼버리면 이런 세력 이합 집사는 색깔이든 뭐 진보든 보수든 이념이든 가치든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난 민주당 싫어, 국힘당 싫어. 그러니까 우리는 뭉쳐 이래야 되는데 이제는 각 당이 색깔이 분명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들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얘들이 뭐 때문에 합치는 거야? 이렇게 잡탕방 만들어가지고 어쩌자는 거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합하려고 했으면 제 생각은 그래요. 그냥 다짜고짜 막 합했어야지 이제 속 다 보여버린 거예요. 애초에 제3지대 통합 논의에 참여했던 세력들이 원샷 통합을 거론했던 이유도 이런 거잖아요. 각각의 색깔, 이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희석시킬 수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는 이질성이 오히려 더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현재로 보면 정치적 지향점 이런 것들이 좀 이 접점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총선은 사실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뭐 후보 등록 들어가면 3월 15일이면 후보 등록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그 안에 모든 걸 다 극복을 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화학적 결합을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하여튼 남의 합당을 걱정해 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렇잖아요. 네, 그 결합을 이루어낼 것인가 하는데 이제 관심이 간다는 거죠. 실제로 그러기는 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민주당 탈당파들이 공동 창당한다 이러니까 이준석 개혁신당에서는 굉장히 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다 뭐 이런 뭐 보도들이 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대표는 이 젊은 보수층을 중심으로 이렇게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 탈당파랑 이렇게 딱 대비가 정확하게 된단 말이에요, 색깔이. 그러면 그 정당하고 손 잡는 게 좀 부담이 되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좀 그럴 것 같아요. 나중에 뭐 지분 다툼도 좀 있을 것도 같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 양당의 양 세력의 합당 방침에 대해서 어떤 미래를 그릴지 설명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기사를 보면 개혁신당이 가고자 하는 방향성에는 대체로 동의하나 다만 개혁신당에 바로 합류할 수 없다는 의미가 이질적으로 들린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합친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미래를 그려나갈 거냐 당신 당에서는 이런 물음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낙연 대표가 답변을 해야 할 텐데 답변을 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러나 이런저런 일로 볼 때 앞으로 제3지대 통합이 뭐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합한다 하더라도 비례대표 배분 문제 남아있고 공천 지분 문제 남아있고 지도체제 결정 이런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제3지대 통합의 관건이 될 텐데 과연 이준석과 이낙연으로 대별되는 이 제3지대 세력이 과연 통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통합에까지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뭐 그게 원만할 것 같지는 않아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 혐오감을 가진 유권자들이
신당을 지지한다고는 하지만 신당 역시 그런 구태 정치와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게 된다면 신당은 그저 도망 나온 자들의 집합체에 불과할 수도 있다. 예, 그러잖아요. 쫓겨나고 도망 나오고 공천 못 받을까 봐 뛰쳐나오고 한 사람들의 집합체로 유권자들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면 뭐 되겠습니까? 그러면 또 정치권은 오히려 더 제3지대까지 합해져 가지고 욕을 먹게 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제3지대가 성공한다 하더라도 15대 때 김종필 전 총재의 자민련 여기가 많은 의석을 얻었잖아요. 그러지만 3당 합당으로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안철수당 그때 당 이름이 뭐였죠? 국민의당인가? 그럼 해가지고 호남을 다 휩쓸고 이래서 38석인가 얻었나? 그랬지만 지금 국민의힘에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흡수가 돼가지고 사라져버렸어요. 그때 호남에서 거의 호남을 다 싹쓸이 했으니까 안철수가. 그런데 그걸 다 안고 결국은 국민의힘으로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물론 다른 데를 거쳐서 갔지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제3당에서도 지금 제3당에서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뭐 공천 싸움이니 지도체제 결정이니 뭐 비례대표 배분이니 이건 지금 싸움이 될 것이고 나중에 이들을 지원했는데 지지했는데 이들이 또 모든 그걸 감고 국민의힘으로 쏙 들어가 버린다. 이럴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전에 이분들 안 그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예전에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도 있다.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3당, 제3지대 당들이 이제 통합 움직임이 앞으로도 활발하게 일어날 텐데 지금 민주당, 국민의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니까 모두 다 우리를 지지할 것이다 라는 착각은 하지 마시라. 그리고 싸움도 적당히 하시라. 그래야 또 제3지대를 지지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힘이 빠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